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예, 6.3 지방선거가 남긴 성적표의 의미는 엄중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철저한 쇄신을 요구했죠.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은 뚜렷하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양상입니다. 여야 공이 선거 책임론과 당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정치 분석 실장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주당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 환송 행사에 불참했던 지금 화면 나가고 있네요. 환송 행사에 불참했던 정청래 대표가 90도 이른바 홀더 인사를 했죠. 이 대통령 별다른 인사 없이 그냥 지나쳤고요. 자, 출국 때 김민석 총리만 불렀다가 차기 당권에 대한 대통령 의중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는 발언까지 해서 이 당청 갈등성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제 순방선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억울하다고 또 이쪽이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 경쟁을. 자,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아라. 앞선 귀국 장면과 이 발언까지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럼 누가 봐도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밀고 있는 듯한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국장에는 김민석 총리만 불렀고 귀국할 때도 인사는 했는데 수고했습니다. 아주 짧은 인사만 하고 갔고, 지금 저 브리핑에서 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속으로 다 그럴 거야. 누가 할 소리를. 이게 지금 대통령이 경쟁이 아니라 전쟁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를 그거야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다. 이런 얘기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쏟아놓고 있는 그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걸 언행을 보면 확실히 정청래 대표가 조금 당대표를 다음에 맞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 신호는 분명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저도 박 대표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요즘 말을 보면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이 없고, 여당은 포용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포용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 그 얘기는 또 했어요. 브리핑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여권에서 입 밖으로는 못 내지만은 그 선거 때 포용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대통령도 있는 거 아니냐. 공소 취소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타벅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마지막에 투표 독려 활동을 하는데도 좋은 사람 뽑읍시다. 이 정도면 되는데
뭐 이게 저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발언들이 훨씬 더 포용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책임을 이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선거 평가에 대한 게 사실은 다 같이 잘못한 거지. 정부는 잘했는데 당만 못했냐. 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건 특히 그렇지 않냐라는 이제 해석 투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2022년에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이기고 곧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겼는데도 곧 다가올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김은혜 후보가 나갔는데 졌어요. 김동연 지사한테. 그 이준석 당대표한테 그 증거를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이거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크게 이긴 선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를, 그것도 당시에 보면은 뭐 다른 카드를 냈으면 이겼을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을 내서 졌는데. 근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이겨야 할 곳을 졌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그런 데가 있죠.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고, 평택을 선거가 그렇고, 부산 북갑 선거가 그렇고, 지면 이게 안 되는 선거인데, 근데 이 문제는 저 윤태곤 시장도 얘기했지만, 책임과 관련해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부동산이 영향을 미쳤는데 별로 그 미치지 않았다. 또 대통령의 이제 언행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론을 둘러싸고 그때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동안 말이죠. 특히 정청래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일 관심사였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뭐 이렇게 대통령과 맞서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도 그 다음 날 보면 뭐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다. 뭐 이렇게 좀 치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측근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출마를 안 하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 오해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폴더 인사, 이른바 90도 인사, 좀 도무지 좀 종잡을 수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정청래 대표의 발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정 대표의 성격, 위치 규정을 했을 때 예. 이른바 뭐 반명의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 원민주당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제 형성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뭐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 시민사회 출신들, 호남 이렇게 돼 있는 원민주당의 대표격 리더라기보다는 대표로 나선 사람이란 느낌이란 거죠. 정청래라는 사람을 뭐 우리가 다음 대선 후보로 꼭 뽑아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그 기저에 있는 큰 여러 가지 종합된 세력들의 어떤 대표 선수격이라는 거죠. 진영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영이 내세운 대표 선수. 예. 뭐랄까 이른바 친명그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게 정청래 대표가 강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복잡한 구도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정청래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 구도 원민주당이라는 이 이제 큰 복합적인 세력들이 없어지냐?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그 복합적인 세력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은 짧다. 이거 굉장히 센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야당 대표가 할 법한 발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출마를 안 하면 오히려 대통령 당무 개입이 될 수도 있다.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을 그런 의심을 안 받으려면 제가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옛날에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할 때 말이죠. 그 총선 공천권 두고 뭐 충돌할 때도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는 정부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자. 그거는 정부가 정부 일을 할 때 사실 공천권이라 당무 개입, 선거 개입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의 일이다 이거죠. 정청래 대표도 이 선거 관련된 공천권은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공천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우회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거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은 사법 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발언은 굉장히 센 발언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유리한 점은 이제 정청래 대표죠. 그리고 민주당 정부하고 국민의힘하고 좀 다른 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정권 또 박근혜 정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 이렇게 못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그만큼 지분 있는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평적 당청 관계라기보단 당의 힘이 당원들의 힘이 더 센 거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대통령도 상당히
있고 이 당대표가 하는 말을 지금 보면 90도 폴더 인사도 하고 월드 클래스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센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통령이 당무 개입 오해받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더 이상 당내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 개입하지 말아라. 일단 경고성 발언으로 좀 들리는 듯한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대변인 한 사람이 그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비유했다가 뭐 사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두 사람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명백하게 계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당무 개입, 그때 공천 관여 그걸로 탄핵됐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뭔가 수위를 되게 넘어서는 거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집권 만 1년밖에 안 지났고 의석도 되게 많고 지지율도 높은데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의 이제 특유의 문화도 있지만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는 1년 됐지만은 제 느낌으로는 아마 국민들 인식도 좀 그럴 거예요. 2024년 12월 4일 개엄한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 1인자는 사실상 그때 사실상. 야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까지는 뭐 내란 종식, 검찰 개혁 하면서 민주당이랄까 그 진영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하는 적대가 분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렇게 됐고 검찰도 10월 3일인가 문 닫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적대랄까 목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저 센 발언을 쏟아놓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정청래 대표도 알죠. 아무리 당내 세력 관계가 복잡해도 이제 1년 된 대통령하고 맞선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대통령을 겨냥해서 대통령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의 대결 구도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대 김민석 총리의 구도 이렇게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고 싶기 때문에 제발 나도 친청이다. 나도 친명이다. 나도 이재명 대통령 세력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해할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이건 제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 맞설 사람은 없는 거고 그 두 후보 중에 누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더 뒷받침 잘할 거냐 이렇게 가자. 김민석 대 정청래 싸움으로 가자는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센 발언을 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민 대표님 말씀해 주셔서 그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이런 발언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가 되져가면서 분열의 목소리를 냅니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자,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친명과 친청이 아니라 친청과 친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친석은 뭐 김민석 국무총리겠죠. 그런데 그 친석파라는 용어가 잘 익숙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잘 안 쓰던 용어가 등장해서 혹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 발언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좀 떨어졌다고는 하자 제법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도 선거 전략을 이재명 대 오세훈으로 가는 건 불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집요하게 정원호 후보하고 싸움을 건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좀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시비를 걸어도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정원호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계속 간 것처럼 정청래 대표 똑같죠. 이재명 대통령이 센 발언 쏟아놓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뭐 책임론, 선거 패배 책임론에 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접 응대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여튼 자세를 낮추고 예. 김민석 총리하고 이 싸움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친석 표현. 예. 그렇죠. 그건 뭐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갈라치기라기보다는 그게 정청래 대표 대표이시고. 입장에서 이렇게 써주기를 바래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쓰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쓰기를 그렇죠. 바란다. 예, 저는 뭐 저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저도 오히려 잘 정 못 대표 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들은 건데, 그러니까 정 대표가 여러 가지 전략이 지금 현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 대통령이 애둘러 말하지만은 어제도 그랬는데 보안 수사권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뭐 남겨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데 대해 가지고 강하게 완전 폐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청래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 대표는 이 싸움을 국민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당원만 보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원도 봐야 되고 국민도 봐야 하니까 오히려 운신의 폭이 조금 좁다. 정 대표가 훨씬 더 자유롭게 싸운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역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과연 연임에 도전할 것인가? 당내에서도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김영진 의원 이런 중진들이 불출마를 좀 말리는 듯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그 개인 대 개인의 개인전이 아니잖아요. 어떤 세력전이기 때문에 예. 뭐 일각에서 뭐 문조 털레요라는 말도 하는데 예. 전통적 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거에 대표 주자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나와 있는 예, 이른바 거거든요. 친문지대라고 하는. 그 유이재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 주자로 지금 뭐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정치를 많이 해본 분들은 예. 대통령이 이제 1년하고 2년 차 들어가는데 여기 맞서서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거는 정권이 너무 위험하니까 좀 정 대표가 좀 억울한 게 있어도 좀 참고 이번엔 불출마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전당대회라는 게 2028년 공천권 갖는 당대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4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공천 상황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그 당권을 잡으면 당 공천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예. 그렇게 본다면 전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체제가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원파, 당권파 말고 뭐 당원파 쪽에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 고생도 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이 대통령 쪽하고 안 좋으니까 대리인을 내자라고 할 사람도 안 보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에 열린 우리당 시절에 보면은 정세균 당대표가 했다가 산자부 장관으로 그때도 뭐 당대표까지 했다가 장관한 게 맞냐 이런 말은 있었지만은 뭔가 다른 옵션들을 쓰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양쪽에서 다 그런 옵션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출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정청래 대표는 연임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관리자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국민의힘 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제기한 그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술자리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자, 1심이지만 좀 파장은 좀 클 것 같습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그 조작 기소 특검법. 좀 주요 명분이 흔들리게 된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4대 3으로 배심원단이 갈렸다고는 하는데 예. 엄청난 거죠. 왜 엄청난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중대해 보이는 게 이 대북 송금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매우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주목받고 있는 재판인데 이 재판이 잘못된 거다. 조작 기소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만 이걸 벗어날 수 있고 조작 기소해야 된다. 조작 기소라는 정도를 조작 증거도 아니고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걸 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뭐 연어 회 파티가 있고 술 파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출발에서부터 막힌 거니까 상당히 난감해진 거죠. 거기다가 예. 선관위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정조사는 합의가 돼 있고 뭐 특검은 합의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는 지방선거 직전에 하려고 하다가 안 좋으니까 미뤄놓은 거지 않습니까? 바로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 특검을 하지 않고 이걸 먼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것도 문제가 어려운 있군요. 데다가 예. 이게 이제 어제 그 재판까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되게 꼬여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더 레버리지로 삼을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돼야 더 세게 할 수 있다. 대통령 쪽에서 하면 이건 대통령이 하는 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면은 당이 하는 게 된다라는 식으로 나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대표 거취를 놓고는 국민의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뭐 국민의 상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장면부터 최고위원회 장면부터 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참 몹시 부끄럽긴 합니다. 사전회의나 비공개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당의 우리 최고위원회의 구성원들의 난맥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동혁 대표 사퇴론을 놓고 말 그대로 좀 난맥상이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졌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동혁 대표는 누가 봐도 본인이 이게 이 선거를 뭐 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 크게 여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과 정청 대표 측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뭐 나름대로 다들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뭐 이겼다고 하는 서울시장이나 부산 북갑이나 평택을 선거가 장동혁 대표가 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를 뒀으니까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의 패배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입지가 없는데 문제는 당원 당규상에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거든요. 예. 근데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으면 그 이제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러나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잔여 임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뭐 다음 지도부는 당연히 그 공천권을 갖는 거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년 2월 이후에 그만두면 이제 임기가 6개월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 공천권 갖는 당대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내년 2월 이후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 물러나고 전당대회 하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느냐 총선 예.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하지 않더라도 가을쯤에는 물러나고 비대위로 가서 그 비대위가 그 전당대회 뭐 룰도 좀 정하고 또 한동훈 대표 복당 문제, 한동훈 전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다 정리해 놓은 상태로 2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물러나라 하는 얘기들은 조금 잦아들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뭐 가을이냐 2월 이후냐 이런 거지 시간이 총선이 다가오면 뭐 다가올수록 장동혁 대표 계속 버티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미 권위나 리더십이 상실돼 있는 예. 상태죠. 예. 그러니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가을이냐, 뭐 어쩌냐라는 거는 자기 내부자들끼리는 되게 관심이 있지만은 조금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이라든지 정부는 계속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년쯤 가가지고 뭔가를 재정비해도 스케줄상 늦지가 않다가 되는데 그렇군요. 근데 지금이 이제 6월 말인데 제가 거의 사실상 리더십 고리 상태로 말씀드렸는데 6개월 또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그런 거고 근데 장 대표는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은 선거 이후에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전면 재선거라는 이제 큰 걸 잡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퇴원을 해가지고 다음 주쯤이면 아마 오겠죠. 그럼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주장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참 난망한 상황일 거예요. 전면 재선거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볼 때도 현실성이 없는 거였고 의총에서 부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하기는 어렵겠죠. 예. 윤 실장님이 선거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 소청을 냈습니다. 장 대표는 원래 16개 광역단체 전체 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반대가 많아서 서울 등 7개 지역이죠. 그런데 서울은 이겼어요, 국민의힘이. 이긴 적을 선거 소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소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거소총은 법적 절차고 예. 거기 뭐 투표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예.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판단을 받아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선관위는 이미 그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선거할 수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얘기하지만 뭐 광장에 있는 분들이 재선거를 주장하고 시민들이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예. 공당의 대표시니까 지금 국정조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정조사의 그 특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고 45일간 한다는 건데 아마 어지간히 그 모든 게 다 나올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지금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데서 이미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12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건거하고 어떤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다 국정조사하고 검경 지금 합동수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 하고 나면 두 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투표용지가 모자랐고 투표 못한 사람이 생겼느냐. 두 번째는 아니 이게 일찍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왜 대체를 못했느냐. 이거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쭉 다 예. 밝혀내겠죠. 밝혀내고 나면 뭐 장동혁 대표 주장하는 뭐 부정선거니 재선거니 이런 거가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입지를 더 흔드는 거죠. 오히려 공당의 대표, 이건 전 당의 대표로서 입법부 갈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일단 다 해본 다음에 하겠다 이랬으면은 합리적인 주장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국정조사를 하고 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기 결과가 나오는 이제 여름 지나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선거소총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 애초에 7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예. 또 대구 경남은 빠졌어요. 이게 거기는 이제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쳤기 때문에 안 넣었다라는 주장인데 광주 전남북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앞뒤가 맞지가 예. 않고 뭘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사실 야당은 여권의 실책을 먹고 사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여권 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신뢰랄까 지지는 연동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이미 분리가 돼버린 거죠. 그 당연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이 장 대표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거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뭐 한동훈 의원도 이게 뭐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시도와 다를 게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재선과 반대를 고리로 해서 이 오세훈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당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쉽지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뭐 립서비스로는 할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정에 그 주력해야 될 거고 장동혁 대표는 일단 한동훈 의원은 이제 복당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당장 무슨 연대를 해서 그 하기보다는 조금 로키로 갈 것 같아요, 두 분 다. 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좀 회복세를 보인 거는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동안에 중도 보수가 떠나 있었잖아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뭐 비토죠. 일종의. 예. 근데 이거 선거 결과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는 끝났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가니까 바깥에 있던 중도 보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에는 우리는 보수의 미래가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뭐 이준석 이런 분들한테 있다. 이렇게 본다. 이 노선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유보 안 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석을 갖다가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인 것처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은 다 알죠.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은 저러지만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 지금 굉장히 반한동훈 정서가 있다. 예. 그런 게 있었지만 부산 북갑에서도 박민식 후보가 그걸 가지고 처음에 기세를 올리다가 결국은 한동훈 쪽으로 표가 쏠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다가오면 총선에서 이기게 해줄 후보가 누구냐? 2011년에 그 이기게 해줄 후보가 누구냐? 홍준표 체제가 붕괴하고 박근혜 대표 비대위 들어올 때도 박근혜 비대위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총선 이기려면 박근혜 비대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한연대라는 게 예. 지금 뭐 별 의미가 없는 게 그 예. 두 사람이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예. 오세훈 시장은 7월 1일부터 새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 그럼 이제 시의회도 구성하고 하겠죠. 그때까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얼굴도 많이 내밀고 발언을 하는 건데 그때 되면 또 시정에 전념해야 되고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원구성되고 상임위 정해지고 하면은 의원으로 또 보여야 되니까 지금 여유가 있어서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이 하는 건데 그럼 그 두 사람은 시간이 많아요. 천천히 내 할 일 하다가 하면 되는 거지. 아까 우리가 봤던 뭐 가을까지 1월까지 2월까지 이 타임 스케줄은 장동혁 대표 내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답답한 타임 스케줄이지 저 두 사람은 지금 그렇군요. 뭐 급할 게 없는 거죠. 예.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국회는 지금 뭐 여야가 극단적 대치만 좀 끝났는데 하반기 국회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30초씩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보안 수사권 갖고도 지금 대통령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하고 좀 약간 이견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부동산 정책이든 또 이 검찰 개혁이든 뭐 사법 개혁이든 이게 민심의 이반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경고를 민주당이 받았기 때문에 그 상반기처럼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할 거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올 하반기 동안은 양당이 좀 당의 질서가 정립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풀리고 나면은 올 연말부터 내년 초 이렇게 갈 때는 조금 지난번보다는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민주주의 정당 정치에서 이 당권을 도마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당권 경쟁인가? 시급한 민생 해결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가치를 위한 경쟁인지 아니면 그저 내 밥그릇, 내 사람을 챙기기 위한 경쟁인지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정치권이 겸허하게 자성하고 그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